회제마당 1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뷰 페이저 만들기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화면이 있으면 그 화면을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같이 따라오면서 화면 전환을 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뷰 페이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의 API가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변경되면서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에서 뷰 페이저 2로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뷰 페이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뷰 페이저 2를 지금은 권장을 하게 되고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제 뷰 페이저가 조금 더 기능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뷰 페이저 2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Create New Project 클릭을 하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대화 상자가 보이면 첫 화면에서는 Next,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에서 자, My Pager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패키지 이름에서는 my를 삭제를 해보죠. 자, My Pager라고 입력을 해보고 자, Finish 눌러봅니다. 자, Finish를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되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이 프로젝트 창에서 activity main.xml을 누르고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먼저 요거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왼쪽 프로젝트 창에서 build.grade를 두 번째 거 클릭하고요. 플러그인스의 중괄호 안에다가 한 줄을 더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 extensions 이렇게 입력을 하고 sync now 클릭하면 되겠죠. 자, activity menu.xml 파일 다시 열고요. 여기에 우리 뷰 페이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위쪽에 버튼 3개, 아래쪽에 이제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할 텐데요. 자, 여기 들어있는 텍스트 뷰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고 삭제하고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그대로 한번 써봅니다. 상단에 버튼 3개를 넣을 거니까 레이아웃을 먼저 추가해 봅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트를 먼저 화면에 추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 붙여봅니다. 자, 위쪽에 연결선 만들고요. 자,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도 전부 다 부모 레이아웃의 벽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거에 레이아웃 하이트를 자, 0dp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위드스도 0dp로 만들어서 연결선만으로 위치를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자, 버튼을 갖다 놓으면 되겠죠. 버튼을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버튼 3개를 자, 포함을 했고요. 그러면 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이 들어간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얘가 하이트가 0dp로 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이트는 랩 컨텐트로 변경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가면 자, 컨테이너스라고 하는 거 쪽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위젯으로 가볼까요? 자, 위젯으로 가볼까요? 자, 위젯에 가봤습니다. 자, 그래도 안 보이네요. 자, 컨테이너스로 가야 되겠네요. 컨테이너스에 보면 뷰 페이저 2. 자, 여기 있죠? 자, 뷰 페이저 2라고 하는 거를 컨테이너스라고 하는 데서 찾아서 자, 이 안에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위쪽을 자,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래쪽에다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연결선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뷰 페이저라고 하는 게 이 아래쪽에 보이게 되는데 위드스와 하이트를 전부 다 0dp로 만들어서 자, 연결선만으로 위치를 잡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잡게 됩니다. 뷰 페이저 2라고 되어 있고요. 이 뷰 페이저 2를 우리가 우리 소스 코드에서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페이저라고 하는 아이디를 붙여줍니다. 자, 페이저 아이디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화면 레이아웃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화면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소스에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할 텐데요. mainActivity.kt로 가면 되겠죠. 아이디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뷰 페이저 같은 경우에도 뷰 페이저 안에 이제 프래그먼트를 보여줄 거예요. 자, 하나, 둘, 세 개를 보여줄 거라서 이 프래그먼트를 여러분이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프래그먼트를 새로 직접 추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테스트용으로 3개 만든 게 여러 번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GitHub에 있는 자, 그 프래그먼트를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소스 코드를 자, 3개를 이렇게 자,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레이아웃도 갖다 넣어야 되겠죠.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있던 자, 프래그먼트 3개 프래그먼트 1.xml 2.xml 3.xml 요거를 여기다가 갖다 넣습니다. 이렇게 갖다 넣고요.
자, 프래그먼트 쪽으로 가보면 자, 다른 프로젝트 안에 있던 거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패키지가 다르죠. 패키지가 다르니까 요거를 자, 페이저라고 하는 패키지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자, 프래그먼트 1이라고 하는 소스는 프래그먼트 1.xml을 지정을 하니까 이건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2로 가면 이것도 자, 페이저라고 하는 걸 가리키도록 해야 되고요. 자, 여기 임포트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임포트도 같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3 이렇게 하면 페이저. 우리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 안에 있던 테스트용 자, 프래그먼트들을 복사하는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 마이드로라고 하는 데서 만들었던 걸 지금 복사를 한 겁니다. 자, 아니면 직접 여러분이 프래그먼트 3개를 만들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프래그먼트 3개가 들어간 겁니다. 자, 프래그먼트 3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자, 이제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봅니다. 이 뷰 페이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라서 얘도 선택 위젯이 들어갑니다.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택 위젯이라서 어댑터 패턴을 씁니다. 어댑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자, 어댑터를 먼저 만들어 봅니다. 이너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 보면 자, 내부 클래스가 되겠죠. 자, 이너 클래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페이저 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봅니다. 이게 상속을 하는데요. 자, 프래그먼트 자, 스테이트 어댑터 요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프래그먼트 스테이트 어댑터라고 하는 게 가지는 기본적인 함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Implement Method 눌러보면 두 개 메소드가 필수네요. 자, OK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to도는 자, 삭제를 하고요. getItem count라고 하는 게 있네요. getItem count라고 하는 거는 아이템이 몇 개가 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자, 아이템이 몇 개가 있냐? 우리가 일단 3개를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3이라고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create fragmen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뭐예요? 포지션에 맞춰서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던져주면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뷰 페이저라고 하는 게 프래그먼트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한번 넣어봅니다. when을 이용해서 자, 포지션 자, 몇 번째인지 인덱스가 되겠죠. 포지션을 이용해서 체크를 해봅니다.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어떤 코드,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면 어떤 코드, 2라고 하면 어떤 코드인지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기본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자, 마지막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else인 경우에도 리턴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다른 경우 자, else 무조건 저기 프래그먼트를 리턴하게 돼 있으니까요. else라고 해서 그 경우에 자, return fragment 1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자, 요 각각에 대해서는 return fragment 1 그 다음에 이때는 2 이때는 3을 리턴하도록 3 객체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항상 리턴을 하게 돼 있으니까 에러는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여기 보면 when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줄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서 보시면 자, when이라고 하는 거에 커서를 올려 보시면 자, 코드를 다른 식으로 더 간결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리턴을 하는 경우, 모두 리턴을 하는 경우에는 when 문 앞에다가 리턴을 붙여서 바로 리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책하고 약간 다르게 만들어 보면 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프래그먼트 스테이트 어댑터라고 하는데 가보면 얘가 뭔가 필요한 게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생성자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컨스트럭터라고 하고요. 컨스트럭터에다가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자, 전달을 하는데 여기에 자,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파라미터로 자,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전달하게 하고요. 이거를 자, 슈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 스테이트 어댑터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를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나머지 여기 onCreate 안에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 일단 페이저라고 하는 걸로 뷰 페이저를 추가를 했죠. 그럼 페이저에 .어댑터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자, 페이저는 먼저 페이저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쳐야지 자,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댑터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자, 우리가 만들었던 페이저 어댑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 보죠. 여기다가 this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this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 보면 elcompat activity를 상속하고 있는데요. elcompat activity가 fragment activity를 상속한 거라면 문제없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페이저점에서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속성은 방향 속성인데요. 우리가 뷰 페이저를 가로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세로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뷰 페이저 2점 해보면 자, 오리엔테이션, 허리젠틀 또 버티컬이 있습니다. 우리 가로 방향으로 할 거니까 허리젠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저점, 자, 오프스크린 페이지 리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3으로 늘려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뷰 페이지를 할 때 그 보일 각각의 프래그먼트를 초기화해서 메모리에 미리 만들어 둘 수 있는데 그 최대가 3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개니까 3개까지는 미리 만들어 두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이렇게 오프스크린 페이지 리미트라고 하는 속성을 조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저점에서 자, register on page change callback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페이지가 변경될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브젝트 땡땡 해서 자, 우리가 그 실제 원타임 객체죠. 한 번 쓰고 버릴 객체를 여기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뷰 페이저 2에 보면 점 해서 on page change callback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고요. callback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게 되고 이 안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implement method 눌러보면 이거 없네요. 다시 generate override method 한번 눌러보자. 그럼 여기 on page 자, selected라고 하는 자,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재정의를 합니다. 함수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래서 요걸 재정의를 하고요. 요걸 재정의한 상태에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선택됐는지를 여기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show toast라고 하고요. 자,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 선택 요거는 자, 포지션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중괄호는 생략할 수 있고요. 자, show toast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봅니다. show toast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글자가 넘어오면 toast 점 make text 자, application context 그 다음에 메시지 toast 점 length long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점 show가 되겠죠. 자, 이렇게 코드를 다 입력을 해봤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상단에 이렇게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게 이제 뷰 페이지가 되고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위아래 자, 세로 방향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설정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위에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버튼 클릭을 할 때 그때 이 화면이 바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려면 자, 우리가 어떤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뷰 페이지에 대한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걸 붙일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